안녕하세요, 다둥 패밀리 여러분. 다둥 패밀리의 다둥맘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주식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주제를 들고 왔어요. 바로 국내 주식 투자에 따라붙는 세금 이야기입니다. 주식하면 돈 버는 것만 생각했지 세금은 나중에 생각하지 뭐. 이렇게 넘기기 쉬운데요. 실제로 세금 구조를 제대로 모르면 수익이 난 줄 알았다가 세금 내고 나서 역전되기도 하고 단타를 반복하면서 거래세로 원금이 줄어드는 일도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배당소득세 배당 받으면 왜 세금이 떼이는지,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기만 하면 무조건 내야 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른바 대주주 세금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붙는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주린이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세금 때문에 단타가 위험하구나, 내가 배당주 투자할 때 뭘 체크해야 하는구나, 감이 오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째, 국내 주식 세금 지도 한번 해보기. 먼저 국내 주식 투자에 붙는 세금 지도를 큰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국내 상장 주식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할 세금은 세 가지입니다. 배당소득세, 회사가 이익을 내고 우리에게 배당금을 줄 때,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마다 자동으로 나가는 세금, 양도소득세, 대주주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식을 팔아서 차익을 남겼을 때 내는 세금. 이 세 가지가 기본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이라는 소득에 대한 세금, 증권거래세는 매도 행위에 대한 세금,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중에서 모든 투자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건 배당소득세와 증권거래세예요. 양도소득세는 일반 투자자는 안 내고 일정 기준 이상인 대주주만 냅니다. 이제 하나씩 풀어볼게요. 둘째, 배당소득세 배당받으면 왜 세금이 빠질까? 먼저 배당소득세입니다. 1. 배당이란? 회사가 1년 동안 장사를 해서 이익을 냈어요. 그 이익 중 일부를 주주 여러분, 회사 잘 됐어요, 같이 나눠 가져요 하고 현금이나 주식으로 나눠주는 것, 그게 배당이에요. 그래서 배당은 결국 내 지분에 비례해서 회사 이익을 나누는 것이라 소득으로 봅니다. 소득이 생기면 대부분 나라에서 세금이 따라오죠. 2. 세금은 어떻게 빠져나갈까? 원천징수. 우리가 배당을 받을 때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세금이 이미 빠진 세후 배당금이에요. 예를 들어 배당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해볼게요. 거기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을 증권사가 자동으로 떼고 나머지 금액만 내 계좌로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끔 공지에는 주당 1,000원 배당이라고 했는데 내 계좌에는 왜 조금 적게 들어오지? 이렇게 느끼셨다면 그 차이가 바로 배당소득세, 지방소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3. 간단한 예시 계산. 그래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는 건데? 궁금하시죠? 예시로 설명해 볼게요. 실제 세율은 영상 보시는 시점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 국세청 증권사 공지로 최신 세율 꼭 확인해 주세요. 어떤 주식에서 배당 100만원을 받았다. 세금으로 대략 15% 남짓 빠진다고 가정하면 세금 약 15만원 전후 실제 계좌에 들어오는 건 85만원 정도입니다. 이걸 숫자 몇 번 계산해보면 배당주 투자할 때는 세전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세후 배당 수익률을 봐야겠구나 하는 감이 와요. 4. 배당소득세와 종합과세 살짝만. 조금 더 들어가면 배당은 이자 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으로 묶여서 일정 금액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도 해요. 오늘은 기초 강의이니까 배당이 많아지면 세금 구조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5. 실전 팁. 배당만 보고 종목을 고르기보다는 세후 배당 회사의 성장성을 같이 보자. 배당락 배당 기준일 이후 주가 조정 때문에 당장 배당 받겠다고 무리해서 들어갔다가 주가 하락 세금까지 이중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배당소득세의 기본 구조였습니다. 셋째, 증권거래세 팔기만 하면 무조건 나가는 세금. 두 번째는 증권거래세, 많은 분들이 제일 체감 많이 하시는 세금이에요. 1. 증권거래세란?
증권 거래세는 말 그대로 주식 거래, 특히 매도 팔기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매도할 때만 낸다. 살 때는 안 내고 팔 때 계좌에서 자동으로 빠져요.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상관없이 낸다. 심지어 마이너스로 팔아도 그 매도 금액 전체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단타를 많이 하면 수수료 거래세만으로도 계좌가 조금씩 깎여나가게 됩니다. 2. 거래세 비율은 어느 정도? 거래세율은 시장 종료 연도에 따라 계속 바뀌어 왔고 앞으로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확히 몇 %입니다. 라고 못 받기보다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대략 0.1, 0.2%대 수준의 세금이 매도 금액 전체에 붙는다. 이 정도의 감만 잡고 가시면 됩니다. 정확한 숫자는 증권사 수수료 안내국세청 고시로 다시 확인. 3. 왜 단타가 힘든지 숫자로 느껴보기.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하루에 한 번씩만 사고 팔아서 1년에 200일 거래했다고 가정해볼게요. 매번 1%씩 수익을 낸다고 해도 그때마다 거래세 수수료가 함께 빠져나가죠. 특히 단타를 연속으로 반복하면 실제 수익률에서 빼는 느낌의 수익률 사이에 꽤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기업을 골라서 오랫동안 들고 가는 투자자는 거래 횟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투자 교육에서 세금과 수수료를 줄이려면 쓸데없는 매매를 줄이고 장기 투자 비중을 늘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예요. 4. 실전 팁. 매매 버튼 누르기 전에 이 거래로 얼마나 자주 사고 팔고 있는지 한 번만 더 돌아보기. 스캘핑, 초단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세금 수수료까지 감안했을 때 진짜로 남는 구조인지 먼저 계산해보기. 이렇게만 해도 거래세 때문에 계좌가 조금씩 새는 걸 많이 막을 수 있어요. 넷째, 양도소득세 누구에게 언제 붙는 세금인가? 세 번째는 많은 분들이 나랑은 아직 상관없겠지 하면서도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1. 양도소득세의 기본 아이디어.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양도에서 생긴 소득, 즉 팔아서 남긴 이익에 대한 세금이에요.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면 그 차익의 일정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내는 구조죠. 그런데 국내 상장 주식은 일반 개인 투자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양도세를 안 매기고 있어요. 대신에 일정 기준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주식 등은 구조가 다를 수 있으니 오늘은 국내 상장 주식 대주주에만 맞춰서 이야기할게요. 2. 누가 대주주인가? 대주주 기준은 크게 두 가지 잣대를 씁니다. 지분율 기준. 코스피 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의 지분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지 넥스 등은 비율이 조금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금액 기준. 한 종목 또는 같은 회사 주식을 몇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보는 이 기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자주 조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정확히 얼마다라고 영상에서 박아두기보다는 일정 지분율 이상 또는 일정 금액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가 되어 양도세를 낸다 라는 원리를 이해해 두신 다음 실제로 그 근처까지 가실 정도로 투자 규모가 커지면 그때 최신 기준을 꼭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3. 대주주가 되면 세금 구조는 대주주로 분류된 상태에서 해당 종목을 매도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그 차익에 대해 20% 전후의 세율로 국세가 부과되고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추가됩니다. 세율 구간 공제액, 장기 보유 시 우대 여부 등은 그때그때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국세청 안내를 꼭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대주주가 아니면 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X, 거래세 O. 대주주가 되면 거래세 양도세까지 낸다. 이 구조를 기억해 두시는 거예요. 4.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할까? 양도세의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은 매도 금액에서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도 빼고 이렇게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어주식을 1만 원에 1000주 샀어요. 총 1000만 원.
나중에 15,000원에 천주 전부 팔았어요. 총 1,500만원. 수수료, 기타 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양도 차익이 약 500만원 정도 나오겠죠. 여기에 일정 세율을 곱한 금액이 양도소득세가 됩니다. 대주주 기준에 근접한 분들을 위한 주의사항.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종목에 수억 원 이상 투자하고 계시거나 가족 명의까지 합치면 평가액이 기준에 가까우신 분들 이라면 연말에 보유잔고, 지분율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기준일 당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해 양도 시점에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편법적인 쪼개기, 차명 계좌 등은 세법, 자본시장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절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규모가 큰 분들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세금이 투자 스타일에 미치는 영향. 이제 세 가지 세금을 살펴봤으니 그래서 내 투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정리해볼게요. 1. 단타 vs 장기 투자. 단타를 많이 하면 거래할 때마다 증권거래세가 나가고 수수료까지 합치면 실제 수익률이 크게 깎입니다. 장기 투자를 하면 거래 횟수가 줄어서 거래세 부담이 줄고 좋은 기업이라면 배당 플러스 주가 상승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게다가 국내 상장 주식 일반 투자자는 지금 구조에서는 양도세가 없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면 오래 들고 가는 게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라 볼 수 있습니다. 2. 세후 수익률을 보자. 투자 성과를 볼 때 올해 수익률 10% 났다 라고만 보지 말고 수수료와 세금까지 뺀 세후 수익률을 꼭 한번 계산해보세요. 예를 들어 어라는 투자 전략은 연 수익률 12%인데 매매가 자주 일어나서 거래세 수수료를 빼면 세후 8% 남는다. B라는 전략은 연 수익률 10%인데 거의 매매를 안 해서 세후도 9.5% 정도가 남는다. 이럴 경우 체감상은 어가 더 높은 수익률 같지만 실제로는 B 전략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3. 배당 재투자와 복리. 배당주 투자자라면 배당을 그냥 소비해버리는 것보다 다시 좋은 자산에 재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단 이때도 배당 소득세가 빠져나간 뒤 남은 금액이 재투자의 출발점이라는 걸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을 볼 때 세전 배당 수익률, 세후 배당 수익률 두 개를 같이 보시면 훨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초보 투자자를 위한 체크리스트. 마무리로 국내 주식 투자 시작하시는 분들께 세금 관점에서 드리고 싶은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볼게요. 배당금 통장에 찍힌 숫자만 보지 말 것. 왜 공지보다 적게 들어왔지? 싶으면 배당소득세, 지방세를 생각해 보기. 쓸데없는 매매 줄이기. 지금 이 거래가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그 거래로 벌어들일 수익보다 거래세 수수료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근처인지 항상 점검. 내 투자 규모가 크다면 연말 기준으로 지분율 평가액을 확인하고 기준을 넘기기 전에 미리 전문가 상담받기. 세법은 계속 바뀐다. 오늘 설명한 구조는 현재 기준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일 뿐 실제 신고 납부는 반드시 최신 법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은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내가 벌어들인 소득을 증명해주는 영수증.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세금을 줄이는 건 절세지만 숨기고 속이는 건 탈세입니다. 우리 다둥 패밀리는 깨끗한 절세, 당당한 투자자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대주주 세금까지 국내 주식 투자에 따라붙는 세금의 큰 그림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세금 이야기가 딱딱하고 무서울 수 있지만 한번 구조만 이해하고 나면 투자 전략을 세울 때 훨씬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괜히 단타로 계좌 깎아먹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나중에 세금 고지서 받고 깜짝 놀랄 일도 줄일 수 있어요. 앞으로도 국내 주식, 재테크, 사회복지 공부까지 현실적인 내용들 계속 나눠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세금 주식 주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기획할 때 꼭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둥 패밀리 채널의 다둥맘이었고요. 우리 모두 건강하게 똑똑하게 투자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